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000건대 PCR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지금 현재 확진 환자가 10,000명대로 줄어들었고요. 카트만두는 5,000명대 떨어졌습니다. 5,000명대로. 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저는 12월 13일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브리핑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일요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830명 나왔습니다. 1000명 이하로 지금 이틀 연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PCR 테스트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적 지금 확진 환자 수는 24만 8,423명 기록 중입니다. 확진율은 16.02%였고요. 카트만두 밸리는 하루 동안 3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11만 5,780명이 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1.92%밖에 안 나왔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58명, 이제 200명대예요. 랄리푸르가 65명, 박타푸르가 25명. 되게 적죠. PCR 테스트 자체가 지금 5,000명대로 하기 때문에 23,000명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5,000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자가 줄어드는 모양새, 그렇게 착각이 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팔 잡혔네, 코로나 이제 별로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PCR 테스트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는. 활성화 케이스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4,245명, 4,000명대고요. 랄리푸르가 857명, 박타푸르가 350명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지금 5,452명밖에 안 됩니다. 5,452명. 전체 네팔 전체의 49.59%. 네팔 전체도 별로 많지 않아요. 10,000명대이기 때문에.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654명입니다. 많이 줄었죠? 카스키는 654명이고요.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가지고 있는 디스트릭트 변함없이 3개입니다. 카트만두, 랄리푸르, 카스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세 디스트릭트에 가장 환자가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활성 환자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는 하나입니다. 머낭 디스트릭트 하나만 지금 활성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팔은 참고적으로 디스트릭트가 77개가 있습니다. 이 77개 중에서 3개 디스트릭트는 500명 이상 활성 환자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한 명의 환자도 없는 그런 제로 디스트릭트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9명이 나왔네요. 9명이 나오면서 1,698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68% 기록 중입니다. 활성화 사례, 처음에 뉴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994명,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0,000명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설에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집에서 머무르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지금 6,232명, 엄청 줄었죠. 20,000명대에서 6,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6,232명, 그리고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4,762명입니다. 4,762명 중에서 중환 환자 보겠습니다. 집중 치료 받고 있는 ICU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94명이고요. 산소호흡기 장착한 사람은 52명입니다. 완치자는 1,500명 나왔습니다. 1,500명 나오면서 네팔 누적 완치자 수는 23만 5,731명이고요. 회복률은 94.89. 네, 거의 이제 95%에 근접을 했습니다. 검역소는 전날에 비해서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명이 줄어들면서 516명 기다리고 있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5,181건. 어제는 그래도 5,000에서 좀 후반대로 했는데, 오늘은 5,100대로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5,181건. 그래서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네팔 183만 1,041건.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 마야데비 트레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야데비는 부처의 어머니이죠. 어머니를 마야데비 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마야데비 부처를 낳기 위해 고향에서 룸비니로
가는 그 여정을 트랙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네팔 대표 크리스찬 맨하트 씨와 컨설턴트 토마스 스크럼 씨는 붓다의 어머니 마야대비 출산 경로를 따라 트레일을 만들기 위해 사이클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출발하여 뻐다리아, 머너우리, 비주와, 시서허나, 도허니 그리고 니글리하와를 거쳐 석가 왕조의 수도인 틸라우곳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사이클로 4시간 동안 약 36km를 여행했습니다. 4년 전에 마야대비 트랙 루트를 룸비니 개발펀드의 친선 대사이자 관광 전문가인 비크럼 반데 카지 씨가 개념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야대비의 출산 행로길은 오랫동안 부처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연구를 수행해온 선임 고고학자 바산트 비다리가 수립했습니다. 현재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유네스코가 함께 이 트레일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월드뱅크는 인도에서 불교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룸비니 개발펀드는 또한 선임 고고학자 비다리 씨가 이끄는 3인 의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품 트레일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팔에 다양한 트랙들이 많은데 종교 트레일은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룸비니 쪽에 이 마야대비 트레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룸비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붓다가 탄생한 그러한 곳이고, 그리고 석가왕조의 수도까지 약 77km라고 합니다. 묘하게도 행운의 숫자에는 7이 2개가 겹쳐가지고 이 7을 갖고 좀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좀 좋은 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77km면은 한 3, 4일이면은 걸어갈 수 있겠네요. 그쵸?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하루면 다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오체투지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잘 개발이 돼서 불교 유적지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룸비니에 머물고 그래야지 또 그쪽 지역이 또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네팔의 인간 개발 지수는 0.587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국가위원회가 일요일에 공개한 네팔 인간 개발 보고서는 HDI 인간 개발 지수가 1990년 0.378에서 0.587까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네팔 여러 지역에서 인간 개발 지수의 지속적인 불평등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도시 지역의 HDI 상태는 0.487이지만 농촌 지역은 0.431이라고 합니다. 지방별로 보면 바그마티 프로빈스는 0.502 수준으로 가장 높지만 꺼널리 프로빈스는 HDI가 0.375로 가장 낮습니다. 1990년부터 UNDP는 매년 인간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발달의 3가지 차원인 길게 건강하게 사는 삶, 그리고 지식 습득 수준, 생활 수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구조적 장벽과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인간 개발 지수가 그 UNDP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글쎄 올해는 모르겠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인간 개발 지수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 개발 지수에 들어가는 게 문자 해독률이 들어가거든요. 문자 해독률하고 소득 수준하고 그리고 수명, 요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는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사실적으로 좀 지표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0.5대잖아요. 한국이 0.9대예요. 한국은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팔은 하위권입니다. 지도가 아니라 제가 도표를 중간중간에 넣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네팔 밑에 사실 몇 개 나라가 없어요.
네팔이 지금 140몇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지금 이것을 조사하는 나라가 180개국이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140 그 순위가 되니까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 개발이 많이 덜 됐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함께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